방과 후 복도 4명의 치어리더들이 구석에 서 있던 엘리에게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리더격인 소녀가 피식 웃으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 오늘도 아무 말 안 할 거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엘리가 똑바로 일어서더니 이젠 안 통해 하며 힘찬 기합을 질렀습니다. 복도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단 3초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 순간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무실로 불려가 들은 이야기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중부의 작은 도시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캐런입니다. 남편 마이클이 대형 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발령받으면서 저희 가족은 이곳 오하이오주 메이플우드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우리 딸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12살로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아이입니다. 높은 기능 자폐이지만 감정 표현이 서툴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어려워하고 갑작스러운 소음이나 촉감에 과민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전학이라는 큰 변화가 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몹시 우려했습니다. 메이플우드 중학교 첫 등교일, 엘리는 새 교복을 입고 현관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에 든 백팩을 꼭 껴안고 발을 동동 구르며 불안해했죠. 괜찮을 거야, 엘리. 엄마가 데려다 줄게. 하지만 제 말에도 아이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학교 복도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시선이 엘리에게 쏠렸습니다. 새로운 전학생이라는 호기심도 있었겠지만 엘리의 어색한 걸음걸이와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엘리는 복도 한가운데서 멈춰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만 했습니다. 엄마, 저기, 너무 시끄러워요. 엘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복도를 가득 채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걸음소리가 엘리에게는 고통스러운 소음이었을 겁니다. 담임 선생님께 엘리를 인계하고 학교를 나서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새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혹시 또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전 학교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엘리를 데리러 학교에 갔을 때의 일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3, 3, 5 짝을 이뤄 나오는데 엘리는 혼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표정은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제 눈에는 어딘지 모르게 움츠러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어땠어?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물었지만 엘리는 창밖만 바라보며 그냥요라고만 답했습니다.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아이를 압박하고 싶지 않아 그만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식탁에서 엘리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떤 언니들이 제 가방을 창문 밖으로 던졌어요. 숟가락을 든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누가 그랬다고? 치어리더 복을 입은 언니들이요. 키가 크고 금발인 언니가 리더 같았어요. 테일러라고 불렀어요. 엘리는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저는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아이의 상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더 물어보려 했지만 엘리는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시작된 것일까? 이전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엘리의 다른 점을 금세 알아차렸고 그것을 약점으로 여겼죠. 하지만 이번에는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괴롭힘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일찍 엘리를 데리러 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상황을 지켜보려 했죠. 그때 보았습니다. 체크무늬 치어리더 스커트를 입은 4명의 소녀들이 엘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요. 가장 앞에 선 소녀가 바로 테일러였습니다. 키가 크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금발 머리를 높게 묶었고 또래보다 성숙해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엘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야, 너 정말 말을 못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거야? 다른 치어리더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엘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우리가 말 걸어주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테일러가 엘리의 어깨를 가볍게 밀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학교에 있으면 분위기 다운돼. 그 순간 저는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개입하면 엘리가 더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걱정에 참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일러는 계속해서 엘리를 괴롭혔습니다. 너 왜 우리 말에 대답 안 해? 예의도 없어.
엘리의 책가방을 발로 살짝 차더니 이런 초라한 가방 들고 다니니까 친구도 없는 거야. 다른 아이들도 합세했습니다. 쟤 진짜 이상해. 말도 안 하고 맨날 혼자 있어. 왜 우리 학교에 왔을까? 엘리는 그 모든 말들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더욱 숙인 채로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테일러가 엘리의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가방 말고 좀 예쁜 걸 사라고 엄마한테 말해봐. 엘리가 가방을 놓지 않자 테일러는 더 세게 당겼습니다. 그때 가방이 열리면서 엘리의 책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수학 노트, 과학 교과서, 그리고 엘리가 아끼는 작은 인형까지요. 치어리더들은 그것을 보고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어머, 아직도 인형 갖고 다녀. 테일러가 그 인형을 집어들며 조롱했습니다. 몇 살이야, 정말. 엘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인형은 할머니가 주신 것으로 엘리에게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엘리가 인형을 되찾으려 손을 뻗었지만 테일러는 높이 들어올렸죠. 이런 유치한 거 갖고 다니니까 애기 취급받는 거야. 테일러가 인형을 다른 아이에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치어리더들은 엘리를 가운데 두고 인형을 던지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뛰어가려던 순간 수업종이 울렸고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치어리더들은 재빨리 흩어졌고 엘리는 혼자서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엘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상한 걸까요? 그 질문에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니야, 엘리. 넌 전혀 이상하지 않아. 그 아이들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친구가 있는데 저만 혼자예요. 저만 말을 잘 못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오랫동안 상의했습니다. 학교에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야 할지.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엘리가 자신감을 찾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테일러와 그 무리는 엘리를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면 일부러 어깨를 치고 지나가거나 점심시간에 엘리가 앉으려는 자리에 가방을 올려놓아 앉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체육 시간에 엘리의 체육복을 숨겨놓기도 했습니다. 엘리가 체육복을 찾지 못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자 체육 선생님께 혼이 났죠. 그날 저녁 엘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체육복이 화장실 쓰레기통에 있었어요. 점점 테일러의 괴롭힘은 교묘해졌습니다. 선생님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만 했고 다른 아이들도 합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는 점점 더 위축되었고 아침마다 학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아파서 못 가요. 엘리가 이불을 뒤집어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정말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그럼에도 엘리를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도피는 해결책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아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갔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테일러는 왜 엘리를 그렇게 괴롭혔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테일러 역시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전교 1등이었던 자신의 위치가 공부 잘하는 전학생 때문에 위협받는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괴롭힘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요. 테일러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성적, 외모, 인기까지 모든 면에서 1등이어야 했죠. 그런 아이에게 자신과 정반대인 엘리의 존재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완벽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엘리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려 했던 것 같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학교 상담사와도 면담했지만 아이들끼리의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테일러를 처벌할 수도 없었죠. 엘리는 더 이상 학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괜찮아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하지만 아이의 눈빛에서 슬픔과 절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막막한 나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저는 커뮤니티 센터에 볼 일이 있어 엘리와 함께 나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외출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커뮤니티 센터 게시판에 붙어있던 작은 포스터 하나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발견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 포스터에는 흰 도복을 입은 아이들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과 함께 태권도 무료 체험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엘리가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엄마, 저거 뭐예요? 엘리가 포스터를 가리키며 처음으로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어떤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이가 그 순간만큼은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태권도래. 한국의 무술이야. 저도 사실 태권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발차기와 주먹 지르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해볼 수 있을까요? 엘리의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아이는 어떤 활동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도 모두 거부했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다고 말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물론이지. 한번 알아보자. 그날 오후, 저는 포스터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정우라고 소개한 사범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딸이 태권도에 관심을 보여서 전화드렸는데요. 몇 살이신가요? 12살이고요. 조금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저는 엘리의 자폐 성향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혹시 거부당할까봐 조심스럽게 말했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태권도는 마음을 다스리는 무술입니다. 오히려 그런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내일 오후에 시범을 보러 오시는 건 어떨까요? 김사범님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특별한 아이라고 해서 거리낌 없이 받아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와 엘리는 커뮤니티 센터 지하에 있는 작은 도장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깨끗한 매트가 깔린 넓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한쪽 벽에는 태극기와 함께 한글로 쓰인 태권도 정신에 대한 글귀들이 걸려 있었죠.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인사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흰 도복을 입고 검은 띠를 메고 있는 모습에서 절제된 힘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김정우 사범님이었습니다. 엘리구나. 안녕하세요. 김 사범님이 엘리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엘리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제 뒤로 숨었지만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도장 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다른 아이들 수업을 구경해 보시겠어요? 마침 초등학생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일렬로 서서 기본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죠. 모든 아이들이 같은 동작을 하면서도 각자의 속도와 리듬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김사범님의 구령에 맞춰 아이들이 주먹을 뻗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실수를 했는데 다른 아이들이 비웃거나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사범님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 자세를 고쳐주며 격려했죠. 괜찮다. 천천히 해봐. 태권도는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자신보다 나아지는 거야. 엘리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누군가와 비교당하고 틀리면 비웃음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김사범님이 엘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엘리, 한번 해보고 싶니? 엘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사범님은 엘리에게 맞는 작은 도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건 도복이라고 해. 태권도를 할 때 입는 특별한 옷이야. 하얀색은 순수한 마음을 뜻한단다. 엘리가 도복을 입고 나오자 어딘지 모르게 다른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등이 곧게 펴진 것 같았죠. 자, 그럼 기본 자세부터 배워볼까? 김사범님이 엘리 앞에 서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주먹을 허리에 대고 이것이 준비 자세란다. 엘리가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반복하니 제법 자세가 나왔습니다. 잘하는구나. 이제 가장 기본인 직진 주먹을 배워볼까? 김사범님이 천천히 주먹 지르는 동작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동작이었지만 사범님이 하니 힘과 우아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엘리가 조심스럽게 따라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게 있어. 김사범님이 엘리의 자세를 살짝 교정해 주었습니다. 태권도는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야.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해. 마음이요? 엘리가 처음으로 질문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가 낯선 어른에게 직접 말을 걸다니. 그래, 태권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합이야.
기합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마음속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란다. 김사범님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약! 짧고 강렬한 기합 소리가 도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는 확신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합은 두려움을 이기는 소리야. 자신감을 표현하는 소리이기도 하고. 한번 해볼래? 엘리가 망설였습니다. 평소에 큰 소리를 내본 적이 거의 없는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김사범님이 격려하며 기다려주었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해. 틀려도 괜찮아. 엘리가 작은 목소리로 얍! 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였지만 김사범님은 크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해. 첫 기합이구나. 점점 더 커질 거야. 그날의 첫 수업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엘리는 기본 자세와 간단한 주먹 찌르기, 그리고 작은 기합을 배웠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아이의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땠어? 집으로 가는 길에 물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엘리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엘리는 일주일에 3번씩 태권도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에게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주려는 생각이었는데 점차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김사범님은 엘리를 특별히 배려해 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받았지만 엘리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도와주었죠. 무엇보다 아이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태권도는 급하게 하는 게 아니야.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천천히 단단해지는 거란다. 김사범님의 그런 가르침이 엘리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빨리, 정확히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속도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요. 태권도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엘리에게 첫 번째 변화가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빨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학교 가기 싫어서 침대에서 나오지 않으려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태권도 있는 날이에요. 엘리가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3주차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엘리가 집에서도 태권도 동작을 연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실에서 혼자 주먹 찌르기와 발차기를 반복했죠. 엘리, 뭐 하는 거야? 오늘 배운 것 연습해요. 김사범님이 집에서도 연습하라고 했어요.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뭉클했습니다. 오랫동안 무기력해 보였던 아이가 다시 의욕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김사범님이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엘리가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인사도 하고 간단한 대화도 나누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도장에서만큼은 엘리가 다른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아직 학교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적어도 하루 중 몇 시간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태권도는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김사범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의, 인내, 자제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기릅니다. 엘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배워가고 있어요. 실제로 엘리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태권도를 배우면서 등이 곧게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들리지 않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김사범님은 계속해서 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합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소리입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엘리가 기합을 지를 때마다 저는 이 아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아이가 여기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엘리는 노란 띠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급수였죠. 시상식에서 김사범님이 엘리의 허리에 노란 띠를 메어주는 순간 엘리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축하해, 엘리. 정말 열심히 했구나. 엘리가 김사범님께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범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엘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고 있다는 것을요. 학교에서는 이상한 아이, 말 못하는 아이였다면 여기서는 태권도를 배우는 엘리, 노란띠를 딴 엘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학교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테일러와 그 무리들의 괴롭힘은 계속되었고 엘리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엘리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테일러가 저를 놀렸어요. 엘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태권도를 할 줄 아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이가 자신감을 찾은 것은 기뻤지만 여전히 학교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마음 아팠습니다. 김 사범님과 상의해 보았습니다. 사범님, 엘리가 태권도로 자신감을 많이 얻었는데 혹시 학교에서도 써먹을 수 있을까요? 태권도는 남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김 사범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가르칠 수 있어요. 폭력이 아닌 당당함으로 말이죠. 그때부터 김 사범님은 엘리에게 특별한 수업을 해주었습니다. 기합의 진정한 의미와 힘에 대해서요. 엘리, 기합은 무기가 아니야.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어. 상대방이 너를 무시하거나 괴롭힐 때 당당하게 기합을 지르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단다. 정말요? 그래. 하지만 화가 나서 지르는 기합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지르는 기합이어야 해. 나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라는 의미의 기합 말이야. 엘리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김사범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기합은 마음의 소리야. 평소에 마음속으로 참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내보내는 거란다. 그 소리에는 내 의지가 담겨 있어. 그날 수업에서 엘리의 기합이 유난히 컸습니다. 약. 도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소리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죠. 훌륭해, 엘리. 이제 진짜 기합 소리구나. 김사범님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엘리도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무엇을? 학교에서 저를 괴롭히는 애들이요. 저는 이제 제 목소리가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과연 엘리가 학교에서 그 용기를 낼 수 있을까? 태권도장과 학교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제가 그토록 걱정했던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엘리가 학교 복도에서 테일러와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엘리에게는 이제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바로 자신의 목소리, 기합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태권도를 시작한 지 2달 반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엘리가 태권도를 통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지만 학교에서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엘리가 완전히 움츠러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죠. 엄마, 오늘 테일러가 또 저를 놀렸어요. 엘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엘리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위축되곤 했거든요. 테일러도 엘리의 변화를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굴복하지 않자 오히려 더 짜증을 내며 괴롭히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엘리를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복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복도 끝쪽을 보니 4명의 치어리더들이 엘리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엘리가 예전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지 않았어요. 등은 곧게 펴고 서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야, 너 요즘 뭔가 이상해. 테일러가 엘리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만 봐도 도망갔는데 엘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김사범님께 배운 대로 호흡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대답도 안 해? 다른 치어리더가 끼어들었습니다. 완전 무시하네. 테일러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너 뭔가 배우고 있어? 아니면 누가 뒤에서 부추긴 거야? 엘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부추기지 않았어.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예전보다는 단단했습니다. 오, 말은 하는구나. 테일러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대답해봐. 너 요즘 뭐 하는 거야? 엘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태권도 배워. 태권도. 치어리더들이 서로 쳐다보며 킥킥거렸습니다. 너 같은 애가? 응. 엘리가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테일러가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뭐야? 우리한테 발차기라도 할 거야? 아니. 엘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권도는 싸우는 게 아니야.
그럼 뭐하러 배워? 엘리가 김사범님의 말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하려고. 그 말에 테일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웃기네. 다른 아이들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예전처럼 울거나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테일러가 점점 짜증을 냈습니다. 뭔가 배웠으면 써먹어봐. 엘리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김사범님께 배운 호흡법이었죠.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중심을 잡는 호흡. 너 뭐 하는 거야? 테일러가 엘리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엘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무서워하지 않아.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뭐라고? 테일러가 당황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엘리가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테일러가 화가 났습니다. 야, 너 지금 우리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야. 엘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거야. 그 순간 테일러가 엘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너 오늘도 아무 말 안 할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가 김사범님께 배운 대로 자세를 잡았습니다.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등을 곧게 펴고 테일러를 똑바로 바라봤죠. 그리고 마음속 깊이 있던 모든 것을 끌어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것들, 숨겨왔던 모든 감정들을요. 이젠 안 통해. 엘리가 외치며 태권도장에서 연습했던 그대로 기합을 질렀습니다. 약! 그 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에게서 들어본 것 중 가장 큰 소리였어요. 2달 넘게 연습한 모든 것이 그 순간에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복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학생들도 모두 멈춰서서 바라봤죠. 늘 조용하던 엘리가 그런 소리를 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테일러가 깜짝 놀라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른 치어리더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예상했던 반응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뭐야? 테일러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는 여전히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겠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게 나야. 엘리가 떨리는 목소리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조용하지만 약하지 않아. 치어리더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던 엘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쟤 진짜 무서웠어. 다른 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뭔가 소름 돋았어. 테일러만 여전히 당황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늘 무시하던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너. 테일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엘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지도 않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치어리더 중 한 명이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리튼이라는 아이였는데 평소에 테일러를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던 아이였죠. 미안해. 브리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했어.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테일러는 혼자 남겨진 채로 엘리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엘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테일러, 나는 너와 싸우고 싶지 않아. 나도. 테일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사실은.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는 못했어요. 대신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그때 수업종이 울렸고 아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예전처럼 엘리를 피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모든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딸이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낸 순간이었으니까요. 엘리가 제게 다가왔을 때 아직 얼굴이 빨갛게 달아 있었어요. 아마 자신이 한 일이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엄마, 제가 정말 그랬어요? 엘리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멋있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엘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무서웠어요. 하지만 김사범님 말이 맞았어요. 기합을 지르니까 정말 용기가 생겼어요. 그날 밤 엘리가 직접 김사범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범님, 오늘 학교에서 기합을 질렀어요. 정말 어떤 기분이었니? 무서웠지만 뭔가 달랐어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그래,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말자.
사범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엘리의 변화는 하루 만에 완성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의 기합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더 이상 예전의 엘리가 아니었고 학교 아이들도 엘리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에게도 목소리가 있다는 것, 그 목소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합이 모든 것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그날의 기합 이후 변화는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 엘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제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복도에서 브리트니와 마주쳤을 때 그 아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엘리, 안녕. 작은 인사였지만 엘리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먼저 말을 걸어준 것이었거든요. 안녕. 엘리도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 주 내내 비슷한 일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복도에서 지나가는 아이들이 엘리를 예전처럼 피하지 않았어요.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죠. 엄마, 오늘은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엘리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했는데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정말 대답도 했어. 네. 목소리는 작았지만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매일매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테일러는 여전히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엘리를 직접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친근하게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어색하게 거리를 두고 있었죠. 테일러가 나를 쳐다보긴 하는데 말은 안 걸어요. 엘리가 말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한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체육 시간에 팀을 나누는데 테일러가 엘리를 자신의 팀으로 뽑은 것이었습니다. 엘리, 우리 팀 할래? 테일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엘리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의외라는 표정이었죠. 그날 게임에서 엘리가 실수를 했을 때 테일러는 예전처럼 한숨을 쉬거나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라고 말했어요. 집에 와서 엘리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테일러가 저한테 친절하게 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엘리가 혼자 앉아 있는데 브리트니가 다가왔습니다. 엘리, 우리랑 같이 앉을래? 엘리가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브리트니뿐만 아니라 다른 치어리더 2명도 함께 있었어요. 정말, 응, 괜찮으면. 엘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게 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서로 뭘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브리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엘리, 미안해. 우리가 정말 못되게 굴었어. 괜찮아. 엘리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우리가 너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 그날부터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수업 이야기, 숙제 이야기였지만 점차 더 개인적인 얘기들도 나누게 되었어요. 엘리, 너 태권도 한다며? 한 아이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어때? 재밌어? 응,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좋아. 나도 뭔가 배워보고 싶어. 태권도 말고 다른 것도 있어?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들이 엘리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엘리가 집에 와서 신기한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테일러가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정말 뭐라고 했는데 미안하다고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엘리가 그날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해주었습니다. 테일러가 도서관에서 다가와서 사과했다는 것,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설명했다는 것까지요. 테일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1등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 같은 아이가 있으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어?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테일러와 엘리는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친구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최소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태권도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엘리의 기합 소리가 점점 더 단단해졌고 동작도 더욱 정확해졌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엘리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김사범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아이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이제는 먼저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눠요. 정말 그랬습니다. 도장에서만큼은 엘리가 완전히 다른 아이 같았어요.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이었죠. 엄마, 저 이제 앞으로 나가서 시범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가 말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점진적으로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엘리가 수업 시간에 발표를 자원하는 일도 생겼고 쉬는 시간에 혼자 있지 않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새로 전학 온 아이가 있었는데 엘리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나는 엘리야.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그 아이는 엘리처럼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엘리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엘리가 저한테 말 걸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 아이 엄마가 저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적응을 걱정했는데 엘리 덕분에 금방 친해졌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뭉클했습니다. 예전에 도움이 필요했던 엘리가 이제는 다른 아이를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겨울이 되어 엘리는 초록 띠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급수 승급이었죠. 시상식에서 김사범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엘리는 기술적으로도 많이 늘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그날 밤 엘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예전이 기억나요? 어떤 예전? 학교 가기 싫어하고 아무한테도 말 못하던 때요. 기억나지? 그때는 제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왜 다른 애들처럼 못하나 싶었고. 엘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저는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였어요. 맞아. 넌 특별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한 것 같아요. 테일러도, 브리트니도, 새로운 친구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감격했습니다. 제 딸이 단순히 자신감만 찾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이해하게 되었구나 싶었어요. 봄이 되어 새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엘리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되었고 그 목소리를 당당히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학생회 선거에 나가보려고 해요. 엘리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정말? 공약은 뭐로 할 건데? 모든 아이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학교 만들기요. 저처럼 말 못하는 아이들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게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함께 엘리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학교 가기 싫어하던 아이가 이제는 학생회까지 나간다니 태권도의 힘인 것 같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 그리고 그 주말 태권도장에서 작은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엘리가 다른 아이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 자리였어요. 무대에 선 엘리는 당당했습니다. 예전처럼 떨거나 주저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품새를 선보인 후 마지막에 힘찬 기합을 질렀습니다. 약! 그 소리는 몇 달 전 복도에서 질렀던 기합보다 훨씬 더 강하고 자신 있었습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죠. 발표회가 끝나고 김사범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엘리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던 아이였는데 이제 저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네요. 정말 감사해요, 사범님. 제가 말했습니다. 태권도가 우리 딸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태권도가 바꾼 게 아니에요. 김사범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엘리 안에 있던 것들이 드러난 거죠. 태권도는 그저 계기일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그래, 뭐가 가장 좋아? 제가 저답게 살 수 있다는 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다는 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엘리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학교 가기를 거부하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도우려고 하고 학생회에도 나가려고 하고 무대에서 당당하게 발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복도에서의 그 한 번의 기합이었습니다. 이젠 안 통해. 라고 외치며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던 그 순간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이후였습니다. 그 기합이 다른 아이들의 마음도 움직였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단순히 자신만 바뀐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로 성장했어요. 지금도 엘리는 태권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후배들을 가르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아이들에게 기본 자세를 알려주고 무엇보다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되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기합은 정말로 3초 만에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3초가 만들어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엘리 안에서, 그리고 엘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낼 수 있는 그 한순간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한국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